안녕하세요. 하남 YWC 사무총장 신정원입니다. 전화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읽어도 될까요? 네. 이 강의를 맨 처음에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못해요라고 X 막 이러고 갔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할 얘기 없고 Y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서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사실 Y를 오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삶이 좀 바뀌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Y 이렇게 정해보고 먼저 제목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서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니 20대는 아니고요 3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인데 이제 제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만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영유아기는 그냥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남편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함께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사진이 옛날에 이 사진을 딱 저를 아시던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진을 보더니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둘이 다 이상해졌냐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남편은 이제 머리가 길고 머리가 벗겨지니까 이상해졌고 전 좀 살이 좀 많이 찌고 그랬대. 그래서 요 사진은 그 남편이랑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와서 귀국 독창회를 했을 때 몇 년도냐면요. 2000년이에요. 2000년 1월 달에 귀국 독창회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찍은 사진인데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찍어서 한번 여기다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사진은 15년 후에요. 여기 있는 인물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진 앞에 있는 사진과 이렇게 뒤에 대비되는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2014년에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유럽 여행을 한번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를 다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향수병이 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가서 이태리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너무 이렇게 들어와서 금방 다시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15년 정도를 뒤에 이제 다시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이제 뒤에는 이제 밀라노의 두오모 앞에서 교회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 사진은 한번 진짜 오랜만에 이 사진을 뒤져봤어요. 요걸 준비하면서 사진을 막 뒤져보면서 옛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유학 시절에 정말 잊지 못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이 유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시는 돈으로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절약하고 막 이렇게 하게 돼서 살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편이 많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겠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한테 굉장히 관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알바를 해서 본인의 이제 막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외국인한테 이렇게 관대하지 않아서 절대 일을 주진 않아요. 일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관광 가이드 있죠. 베네치아나 로마, 밀라노 같은 데서 가이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학생으로 가서 이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잊지 못할 이 분들이 누구냐면 아주 이제 그 밀라노하고 이제 볼로냐하고 베네치아 중간에 아주 크지 않은 페라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페라라에서도 이제 조금 후월이라서 좀 바깥으로 나가면 기차가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서요. 간이역 아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섰던 간이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구하러 가게 돼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 페라라 국립 콘설바토리라 그래서 국립음악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그랬는데 집을 구해놓지 않고 이제 학교부터 합격하고 이제 집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집이 많죠, 많긴. 근데 너무 비싸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집을 구하러 그냥 저희가 이제 일단 교회에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어서 오늘 기도를 하고 그 언어 학교가 있는 페루지아라는 곳에서 그 페라라 국립음악원이 있는 도시까지는 기본 한 4시간 정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차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기차를 막 2번, 3번 갈아타면서 이제 가서 아무 곳에서 한번 가서 기도하고 내려보자. 그리고 집을 구해보자 해서 그 페라라에서 조금 포조 레나티코라는 곳이 있어요. 그 볼로냐 페라라 중간역인데 간역 3번째 정도에 그냥 무작정 내린 거예요. 내려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한테 우리 집을 찾고 있다 했더니 완전히 그 외국인, 더군다나 한국인들을 처음 구경해 보신 분이에요. 이태리 사람들에서 신기해가지고 막 눈이 이만해가지고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양인이지,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래지.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라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죠. 많진 않아요. 카페 저희처럼 막 카페가 많지는 않은데 바에 일단 들어가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둘이 이제 아이는 없고 집을 구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바에 있는 분이 엄청 친절하게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그래서 빈집을 하나 구해줘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사람들이 구해도 못 구하던 집을 하루 만에 구합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 그때 당시 리라였어요. 지금 유로로 바뀌었는데 리라 50만 리라에서 한국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되는 빈 집을 하나 구해줍니다. 아파트인데 사실 우리랑 개념이 좀 달라요. 아파트는 막 럭셔리한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뭐 집 방 2칸에 거실 하나 있고 이제 부엌으로 해가지고 작은 부엌이 하나 있는 곳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저 집 핫주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시냐면 파스틱젤리라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만두처럼 생기는 작은 그런 파스타 종류를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에요. 직접 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칼국수 같은 거를 막 밀어서 파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집이 있는데 작은 스페어 집을 하나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50만 리라의 집을 구해서 굉장히 센 거예요. 다른 데는 100만 리라가 넘는 집인데 50만 리라의 집을 구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다가 어차피 빈집이고 그다음에 신기한 거예요. 한국 그분들이 보기엔 젊은 사람 2명이 신기한지 그냥 집을 그날 바로 그냥 계약을 해서 이제 이사를 한 2, 3주 후에 저쪽 밑에 페루지아라는 곳에서 페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왜 이렇게 의미 있냐면 이분들이 거의 은인이에요. 저희 유학 시절에. 왜 그러냐면 일단 집을 100만 리라, 130만 리라 되는 집을 50만 리라에 엄청 정말 싸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싸게 주시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저희 한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연배도 비슷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끝에 있는 까만 이 친구가 실비아라는 친구인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딸처럼 아들처럼 엄청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큰아이를 이제 거기서 낳았는데 임신했을 때 너무 기뻐서 저한테 임신복을 맞춰주셨어요. 임신복.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루치아죠. 제가 이제 루치아예요. 왜 루치아냐면 제 이름이랑 남편 이름이 발음이 있는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이태리 사람들은 발음이 없어요. 밑에 받침이. 그래서 받침 있는 발음을 어려워서 저한테는 루치아라는 이름을 정해주셨고 남편에는 조반니라는 이름을 정해주셔서 그냥 그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루치아고 남편을 부를 때는 조반니라는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이제 가족들이 온 가족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다 이제 성당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성당을 갔다 오면 온 가족이 모여요.
정말 너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벽난로 있는 그 1층에 이제 꽃이나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한 주 동안 행복했던 시간을 갖는 거여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거의 4시 정도 헤어져요. 교회 갔다 와, 성당 갔다 와서. 근데 거기에 이제 자주 저희를 초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니까요. 그리고 그 제일 또 감사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 낳기 전에 저희 집에 한번 오게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둘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바닥에서 뭐가 있죠? 보일러 방바닥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탈리아 애들은 다 대리석 바닥이에요. 그래서 난방이 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라지에타에서 나와요. 근데 저희가 유학 시절이니까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니까 라지에타를 다 끄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잠바를 입어요. 그 겨울에 오리털 파카 잠바를 입고 그 다음에 조그만 범블라라서 난로 같은 건 하나 가스난로예요. 가스통이 들어있어요. 제가 얼마나 무섭던지 그게 이거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터진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거의 3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통이 달려있는 그거를 잠깐 켜고 그 다음에 밤엔 너무 추우니까 뭐죠? 전기장판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주인 그 어머니, 그 저기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너무 충격을 먹으셔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집이 이러냐고 그러니까 온기라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좀 틀어도 되는데 일단 뭐 유학생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따뜻하게 살고 이러다가 방바닥 구둘에 살다가 이제 굉장히 춥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견딜만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검소하게 그리고 그 대신에 투자하는 데는 있어요. 이게 뭐 생활하고 이런 건 되게 아끼는데 공부하는 데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남편 레슨비가 그때 당시 10만 리라예요. 한 번 가면. 근데 이런 레슨 가고 이런 데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진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를 낳는데 제가 이제 산타 오스페달레라서 페라라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제도가 너무 잘 돼서 유학생에게 그때 당시 15만 리라만 내면은 의료비가 100% 지원되는 거예요. 유학생인데 다 물론 이제 일자리는 주지 않지만 외국인한테 관대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0년 전에 이제 지금 생각하면 7만 5천 원, 8만 원 정도만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내면 병원비가 다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고 검사하고 예를 들면 아이 출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무료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람브라토리얼에서 개인 의사가 있어요. 이런 복지제도가 참 좋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친절한 게 아니라 그 담당 의사들이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복지제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 낳았다고 병원에 오셔서 엄청 무슨 선물을 물론 사갖고 오셨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주는 조반니와 루치아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그 빅뉴스를 하나 정하겠대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방세를 10만 리라를 깎아주시겠대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감동을 먹었거든요. 유학 시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도 하고 제가 사실 나중에 우리가 큰 부자가 되면 너희들을 한번 초대할게. 근데 정말 한번 초대하려고 하다 어떻게 상황이 안 돼서 초대를 못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초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이분들 한번 기억을 되돌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음악 가족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성악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국도창에 와 이제 음악 그 지휘 공부를 하고 와서 지휘자로 또 음악 성악가로 이제 무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하게 됐죠. 이제 유전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아들도 성악을 하고 딸도 성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8월 달에 8월 26일 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아빠 공부했던 나라로 이제 도시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아이는 이제 파르마라는 곳에 국립음악원에 이제 얼마 전에 합격을 해서 이탈리아로 이제 유학을 갔고 딸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악 가족인데 저 빼고 다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사실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건 아마 저일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일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남편을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국립음악원 끝나고 아카데미도 끝나고 이제 콩쿠르스 이제 콩쿨 같은 데도 입상하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이 이제 뭐 IMF가 터지고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게 돼서 이제 남편이 노래 대회 콩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뭐 800만 상금이 커요. 800만 리라 그럼 그때 당시 한 4, 500 정도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30년도 더 된 일인데서 그런 걸로 생활도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좋은 추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콩쿨 같은 걸 입상하게 되니까 연주를 많이 부르게 돼서 연주 같은 데에서 생활비를 벌어서 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는 이제 퇴직을 하시게 돼요. 명퇴를 하시게 돼서 이제는 그만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사실 근데 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 이제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생활비가 좀 더 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검소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까 생각하는데 후회하진 않고 그게 다 추억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 공부 다 끝날 쯤에 한 2, 3년을 놔두고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이제 교육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3세, 6세하고 0, 3세 교육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료를 하고 디플로마를 받고 1999년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근데 제 공부가 아직 덜 끝난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늦게 남편 공부를 거의 끝날 쯤에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다가 늦게 시작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 제가 1999년도에 남편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아까 그 귀국독창을 2000년도에 하고 저거 혼자 공부를 하러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여름학기 한 4개월 정도만 끝내면 되는데 학위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에서 또 강의를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무슨 아이랑 남편을 놓고 또다시 나가지 말아라. 근데 너무 감사하게 남편이 뒤에서 가야 된다. 보내주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분갈해서 살긴 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뒤에서 밀어줬어요. 그래서,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 아이랑 둘이 남편이랑 있고, 저 혼자 여름학기 동안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기를 공부를 다 끝나고 저도 와서 이제 이 사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라서 넣어봤어요. 이제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저도 이제 2001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Y 오기 전에 이제 뭐 사람들이 Y 와서 도대체 중간에 뭐 했는지 궁금하시다 그래서 이제 넣어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석사는 아동복지예요. 그리고 이제 몬테소리 교육 방법이 이제 외국 학위가 있어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뭐 쭉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경기대 사회교육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이게 지금 뭐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이게 쭉 적어봐서 이번에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그랬죠.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대학에도 이제 사회교육원부터 평생교육부터 강의를 시작하다가 이제 대학에도 출강을 뭐 여러 곳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들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강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 대학 강사로 시간 강사는 진짜 강사료가 적거든. 깜짝 놀라실 만큼 시간 강사료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료는 얼마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원했던 거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라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러브콜이에요. 사실 러브콜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 통틀어서 해도 회사 강의 하루 한 4번만 갔다 오면 그게 다 돼요. 강사료가 막 굉장히 한 몇 배가 돼요. 그 대학 강사료의 몇 배가 돼서 회사 강의 몬테소리 그때 당시 한참 몬테소리가 엄청 유행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다 적진 않았는데 이제 한국 몬테소리나 이런데 그래서 한번 한국 몬테소리 강의는 대타 강의를 한번 가게 돼요. 누가 그 토요일 날 강의인데 토요일 날이 그 회사 직원들 임직원들 교육인 거죠. 하는데 한번 그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강의를 평가했대요. 어느 분이. 그래서 당장 내일 강사가 와야 되는데 안 된대. 그래서 친구가 한번 해볼래 해서 오케이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뭐 강의 평가가 좋았는지 그다음부터 계속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강의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학 강의보다. 그래서 3개를 병행하다가 예전에는 막 그 전국구로 회사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전 광역시요, 뭐 부천, 뭐 대전, 경기도, 부산, 뭐 이렇게 광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여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이제 하루 6시간만 강의하면 되거든요. 끝나고 이제 뭐 여행을 한다든가 그래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 사실 새벽에 나가야 돼요. 4시 몇 분에 10시부터 5시까지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기차를 KTX 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든지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항상 그게 감사했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나한테 돈을 주면서 여행을 시켜주지? 밥값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녔던 건데 그 순간이 이제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힘들지만 힘든 줄 모르고 이게 젊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40대가 넘어가 그러니까 전국구로 노는 게 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줄이는 상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기독교 교육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이제 사명인 거죠. 제가 이제 받은 사명인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반대하셔서 저 혼자 공부를 가러 갈 수 없어서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약에 이렇게 공부하러 이제 남은 학위를 끝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이랑 남편 놓고 어딜 가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갔다 왔어요. 정말 기도대로 갔다 와서 제가 이제 2011년도에 다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 교육전도사를 합니다. 교육전도사가 뭐냐면 그 파트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몬테소리 교육이 0세에서 6세 교육이거든요. 0세에서 3세 과정이 있고 3세에서 6세 과정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교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설교를 하고 하는 그 교육전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왜 할 수 있었냐면 강의가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3번, 정말 많으면 4번 정도가 있고,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번을 가니까 두 학교를 가도 이틀이면 되고, 회사 강의는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교육전도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행복해서 이제 돈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서 했던 게 그 교회 이제 사역이었죠,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이 이제 사명감이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사역이니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행복하게 그냥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순간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게 저를 이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있나 했더니 이게 한국 몬테소리 회사 강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직원이고 임직원들이에요. 사장단위로 해서 한 번 하면 기본 50명, 30명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되고 영역별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너무 행복한 일이 뭐냐면 이 노래하는 일인 거예요. 남편을 음악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예전부터 가곡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다운 가곡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도 있는데 정다운 가곡을 매일 들을 만큼 라디오로 그 가곡 이런 걸 좋아해서 중간에는 이제 하루를 비워서 여기 한인경 그 대표님인데 함께 예전에 합창단을 했었어요. 의사 여성 합창단을. 주중에 이제 강의 없는 날을 하루를 비워가지고 이제 그날은 강의를 절대 안 잡아요. 왜 그러냐면 합창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전도사 이게 성강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뒤지다가 이 사진 마음에 든다 해서 아이하고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이제 이 사진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김낙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서해상가에 있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왜 집어넣냐면 그 Y를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됐냐면 제 이제 앞에 이제 단락은 끝났고요. Y를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Y에서 주관하는 하나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가게 되는 남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회원가입 같은 무슨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부하는 종이기를 제가 그날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거를 남편 공연 보러 갔다가 그러니까 티켓 값은 안 내고 이제 그럼 후원 무슨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들고 와서 이제 그걸 며칠 있다 쓰게 돼서 이제 Y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후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이 뭐냐면 제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미래 장래 희망이. 근데 제가 선생님이 됐잖아요. 선생님이 되셔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제 꿈을 저는 이뤘다고 늘 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 여기 평생교육원인데 꿈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제 평생교육원 같은 거를 하나 이제 꿈이 이제 좀 이런 꿈을 이루었는데 제가 이제 몬테소리 그 교육 방법이나 메소드 이런 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교사 교육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는 교육도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원을 나중에 노후에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 항상 평생교육 붐일 때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 공부를 사이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정말 4년을 다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실습을 120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YWCA가 실습 대상 기간이 있는 거예요. 문화센터 뭐 이렇게 있는데 나 여기 하는 데는 여기 YWCA가 있네. 그래서 제가 하나 YWCA 처음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여기 제가 이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실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오시래요. 김낙주 총장님이 그때 이제 총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후원자다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여기에 평생교육 실습을 합니다. 정말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뭐 정말 청소 잠깐 하고 회원들한테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큰 도움은 지금 생각하니까 전혀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고 있었는데 저한테 김낙주 이제 전 총장님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하니에요. 그래서 시간 강사다 그랬더니 뭔 시간 강사 그래서 그냥 아동 발달이랑 몬테소리 교육이랑 뭐 이렇게 뭐 복지 파트 뭐 동원대학에서 무슨 강의를 하고 뭐 했더니 잘 됐대요. 지금 아이돌 봄이 교육이 있는데 아동 발달 강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인지 12년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4시간을 이제 아동 발달 강의를 이제
부탁을 하셔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너무 예전에 김낙주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죄송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시간당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서료를 얼마 받네요. 그래서 참 그래서 최하 1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강의를 4시간 하니까 4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셔서 제가 너무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마른 거예요.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 해 또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강의를 했더니 조금 후원해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후원했어요. 이제. 그 다음 해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강사를 또 40만 원 또 주시더라고요. 묻지도 않아요. 강사를 얼마인지. 그래가지고 사실 더 비싼데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또 40만 원 또 후원해달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를 또 부르세요. 그래서 했더니 저한테 그냥 다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후원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아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 시민단체가 어려운지를 1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이 돈이 필요 없었는데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돈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위원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어려운 줄 몰라서 그걸 강사를 계속 꿀꺽꿀꺽 썼으니 내가 얼마나 미웠겠냐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어떤 그 분이 문자로 보내준 게 있어서 저장을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강의를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YWC 이제 이렇게 해서 YWC를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YWC가 조금 어렵기도 하구나. 이제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죄송한데 그때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 삶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김낙주 의원님 말씀을 시간이 지났나요? 그래, 나 지금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의원님이 저한테 사임을 하시면서 후임자가 없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저한테 적임자래요.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를 오게 됐는데 4월 30일 날 아까 제가 사실 이게 제가 맨날 김낙주 의원님 게임에 빠져가지고 제가 Y에 왔어요 이랬는데 평생교육원을 저한테 첫 번째 1번이 뭐 혹시 평생교육원 해볼 생각 없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 하려고 그랬었죠? 평생교육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뭐라면 평생교육원도 하면서 강의도 계속 할 수 있대요. 그래요? 제가 제 돈 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기회네요.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4월 30일 날 인수인계하라고 오렸는데 제가 죽어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새우젓도 팔아야 된대지 무슨 환경 나눔 장터도 해야 된다 그러지.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이런 걸 한 번도 하고 누구한테 뭐 물건을 팔아보지도 않고요. 저는 이런 것도 안 해봐서 못해 했더니 그냥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저를 안정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책임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케이를 했잖아요. 갈게요라고 했는데 4월 30일 날 딱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도저히 정말 죄송해요. 죽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민했어요. 제가 이 계단을 4층, 서해상가 4층을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전화해서 죄송한데 저 못해요라고 해야 되나 정말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괴롭고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제가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래 가서 얘기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끔찍한 거예요. 이 앞에 난관이 너무 끔찍한데 가서 얘기하려니 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만 그냥 해보고 도저히 못한다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또 일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또 지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 한영애 소장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아니 그래도 3개월이라도 해보고 그만둔다고 얘기해야지. 아니 교수님이 돼가지고 이거 한 달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3개월을 가보겠습니다. 3개월을 가서
사실 제가 그 사이에 매일 울면서 다녔어요. 매일 눈물로. 이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이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울면서 Y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Y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이 사진 때문에 이게 뭐냐면 제가 김낙주 전 총장님이 저한테 Y로 오기 전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2박 3일 부천 민들레네 버들 캠프장에 타락 생명 기후 운동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알던 이 세계랑 다른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새로운 하나를 장르가 너무 신선하게 와닿는 거예요. 타락 생명 기후. 그래서 시학 강사 교육을 제 돈 들여서 제가 2박 3일에 교육을 비싼 하진 않았어요. 근데 2박 3일을 시간을 내서, 없는 시간을 내서 제가 이거 갔는데 너무 행복하게 해서 Y한테 정말 반해버린 거예요. 이 Y가 하는 일이 다 이런 줄만 알고, 이것만 있는 줄 알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이 환경 나눔 장터, 그때 제가 노대표님을 뵀는데, 이거를 봉사를 하게 되는데, 장난이 아닌 거. 세상에 처음 해보는 일인 거. 짐을 날라보긴 했을까요? 제가 뭐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랬는데 이걸 하고 집에 와서 또 울었어요. 이걸 과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이제 동안대학에 여러 제자들이 지금 사회복지계에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장 어느 센터장님인데 교수님 정말 교수님이 여기 지금 상황에서 내려놔도 교수님을 아무도 손가락질하거나 아무도 욕을 할 사람이 없대. 그냥 내려놔도 괜찮으니까 내려놔요. 근데 제가 책임감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한 달, 두 달, 세 달 돼서 이제 그러면 6개월. 왜 6개월이 되냐면 사무총장 교육을 하게 됐는데 사무총장님이 중간에 그만두고 6개월이 있으면 공석이면 여기가 뭘 정지를 먹는데요. 큰일 난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6개월만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을 구해주셨더니 후임을 구해주지 않으셔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바꾸게 했어요. 하나님, 그날도 엄청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역경이 되고 힘든 일을 나한테 하게 하냐.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러지 말고 생각을 바꾸자. 내가 원래 하려고 마음먹었던 봉사, 나이 먹어서 하렸던 봉사를 조금 일찍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하게 돼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창단 노래하는 거를 나가고 싶은데 매여있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강의를 나중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정말 제 본업인 강의를 하나씩 줄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휴가를 잡아서 강의를 갔다 오면 병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방 강의잖아요. 그래서 합창단을 창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모아서 창단식을 가져요. 9월 3일 날, 2018년 5월 2일 날 출근을 해서 3개월, 4개월 지나서 제가 합창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장님이랑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버 노래자랑이랑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서해상가로 이제 거기가 오게 되는데, 여기가 월세인 거예요.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3천만 원을 마련하면 3천만 원을 주겠대요. 공모로.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한 거예요. 이사님들과 들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 3천만 원을 연합해서 공짜로 준다는데 3천만 원을 모금합시다. 그래서 이사님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후원자를 이사님들한테 몇백만 원씩 내라고 저도 내고 이제 큰 돈을 3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후원을 받기 시작해. 근데 너무 감사하게 3천만 원이 몇 주 안에 마련돼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연합해서 3천만 원을 줘서 전세 6천으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KM몰에서 지금 새로운교회라는 교육관을 6천만 원 주고 40평을 임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그 2년을 계약하지만 우리가 이거 팔리면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팔리면 나갈게요 했는데 가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이게 팔려버린 거예요. 교육관이. 그래서 나갈 데가 없어요. 또 걱정인 게요. 지금 6천만 원에 절대 전세를 얻을 수 없는데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무총장 권한이 어디니 해서 저는 권한이 없고요. 이사회랑 회장님의 권한이 저는 일하는 분입니다. 했더니 저랑 한번 찾아보재요. 6천만 원짜리 전세를 찾아보재요. 근데 아무리 들여도 6천만 원 전세가 없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랑 그 성도님들께서 구해줍니다. 7,900에 현대베스코와 지금의 상가를 구해줘요. 근데 6천만 원 전세 없어요? 그때 아니요. 6천만 원 전세는 없고 7천, 8천짜리 매매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해서 여기가 7,900, 100만 원을 제가 깎아서 정말 이사회도 통과하지 않고 이사진들과 아무런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송순희 회장님 지금 성심어린이 원장님, 집 원장님이시 대단하세요. 둘이 회장님 이건 저희가 사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의사회, 이사회 묻지도 않고 둘이 계약을 합니다. 회장님 오세요. 여기 빨리 계약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7,900에 계약을 해서 여기에 지금 사서 그 상가를 매입하게 돼. 그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사님들 절대 이제 후원하라고 안 하고 돈을 안 거둘게요 했는데 또 1,900만 원을 또 필요로 해서 또다시 이제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지역사회 분들이 그때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Y가 뭘 산다고 하면서 주머니를 털어서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계좌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힘을 얻어서 또 1,900을 마련해서 Y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사단법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저희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국 YWC 연합회에서 50개를 모두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23년 4월 19일 날 이렇게 사단법인은 새 옷을 입습니다. 사단법인.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돕는 손길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쉽지 어렵지 않게 사단법인으로 갈 수 있었고요. 세계에는 Y가 109개요.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했는데요. 좀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못됐어요. 이 50개국이에요. 한국에 50개국이 있고요. YWC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자로 Y로 0, 그 다음에 우먼, C가 크리스천 에이드 어소시에이션에서 YWCA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단체고요. 비영리 단체로 네, 여성단체로, 네, 여기 환경운동하는 단체, 시민단체로 하나마이가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Y의 목적문은 이제 눈으로 잠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조직도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YWC 이제 중점운동은 이렇게 탈핵생명운동하고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을 돌봄 정의운동을 이렇게 운동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 탈핵기후생명운동은 다양한 운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다 아시리라 믿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탈핵생명운동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과 또 지역사회 청소년과 어린이들 환경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함께해서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자, 성평등 운동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이라든가 여성들의 권익과 이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성평등 운동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양한 성평등 운동과 청소년 운동은 청소년 금융교실을 청소년 금융실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서 이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사님들과 이제 교육을 하는데 물론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이 교육은 그냥 거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강사를 와서 처음에 따느라고 6개월 걸려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맨 처음 굉장히 어렵게 줬어요. 그래서 요 강사 교육을 맨 처음에 시작하다가 지금 이제 강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 그래서 술, 담배 청소년들에 팔지 말라 이렇게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스티커 붙이는 작업도 하고요.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하는 일, SNS 차단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을 청소년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 운동으로 이제 걷기 캠페인이라든가 평화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평화통일 음악회랑 이런 것도 진행을 계속 했었고요. 평화통일 운동 다양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운동은 이제 지역사회의 다문화 그 가정이나 이런 데 피해받지 않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을 주로 이제 저희가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경로당에 지금 25번의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소비자 교육한다면 싫다 그래요. 그런데 듣고 나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우리한테 이런 교육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교육을 지금 경로당에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자, 하고 있고요. 다양한 소비자 교육, 이런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돌봄 운동, 저희가 가사 돌봄이 파견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하고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산모 바우처에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을 바우처는 내려놨고, 지금 가사 돌봄이 파견하는 일만 합니다. 저 회원회에서 회원제로 움직이고요. 이제 아까 합창단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합창단이 엄청난 중요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번에 14번 정도 경로당 연주를 하고, 이제 지역사회 기독교연합회나 아니면 성경과 나눈 콘서트, 다양한 곳에 합창단들이 지역사회의 합창으로, 노래로 지금 하고, 이제 지금 준비하는 하남교회 이제 2일 날 문화개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창단들이 굉장히 봉사활동을 노래로 아름답게 봉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이분들이 역대 회장님들이에요. 논문 한쪽 보세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에 하나마이가 지금 34년 됐거든요. 하나마이. 그 한국 IWC는 102년이 됐지만 하나마이 IWC 1991년 12월 9일 날 창단돼서 이 12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이사님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강숙 회장님이 대표자시고, 전 배윤 회장님도 지금도 계속 도와주세요. 정말 멋지신 분들이, 정수인 초대장님도 아시죠?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Y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도 한번 만들어요. 역대 이분들이 정말 주로 일들을 하신 분들이어서, 여기 지금 김낙주 의원님 그 전에 여기 하나 더 계속 처음부터 초창기에 계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습니다. Y의 이제 회원제도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정들이 이제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이런 회원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나누고 요거 마무리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Y를 향한 미래 꿈 뭐냐면요. 사실 제가 이제 꿈을 아까 이루었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Y에 와서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제가 세상에 빛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울면서 시작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니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았는데,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를 도구로 여러 군데 사용되어져서 감사한데, 제가 하나마이를 향한 미래 꼭 뭐냐면요. 다 웃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이사님들한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만 68세가 되면 YWC 회장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YWC 회장이 돼서 남편한테 제가 늘 얘기해요. 여보, 자, 나 나중에 YWC 회장이 될 테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돈 좀 팡팡 쓰게 해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미래의 꿈은 YWC 회장이 돼서 지역사회와 함께 좋은 일, 선한 일에 쓰여지는 게 제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